요즘 일본이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나 시작했어요.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면서 식료품 세금 제로라는 정책을 꺼내 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가게의 숨통을 치워줄까요? 아니면 글쎄요, 더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건 아닐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경제 뉴스 보면 빠지지 않는 숫자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달러당 160엔. 이게 그냥 환율이 좀 안 좋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일본이 수입하는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엔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일본 경제 전체에 숨통을 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직장인들 진짜 수십 년 만에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다들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정말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은 올랐는데 내 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거죠.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일본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경제적인 압박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해결책을 하나 딱 내놓은 겁니다. 본인 입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고육지책이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이른바 제로 텍스 솔루션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계획은요,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파격적입니다. 딱 2년 동안 우리가 먹는 모든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0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장 사람들 지갑 비담부터 덜어주겠다. 이거 하나예요. 와, 식료품 세금을 없애준다니? 듣기만 하면 정말 좋은 정책 같잖아요. 그쵸? 근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해결책 뒤에 사실은 아주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계획 어딘가 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마치 일본 경제가 겪었던 과거의 실패가 데자뷰처럼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일본에서 소비세라는 건요, 정말 민감한 문제거든요. 1989년에 3%로 처음 시작해서 2019년에는 무려 10%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꾸준히 올려만 왔던 세금인데 이걸 갑자기 없앤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왜 과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썼을 때 의도치 않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바로 좀비 기업이라는 게 생겨난 건데요. 이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혁신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자가 싸니까 대출 받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회사들이 일본 경제 전체의 발목을 꽉 잡고 놔주질 않았던 거죠. 자, 그럼 과거랑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제로금리를 했다가 좀비 기업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죠. 지금은요, 국민 부담 덜어주겠다고 제로 소비세를 하려는데 이게 자칫하면 재정 불안과 엔화 약세 심화라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의도는 좋죠. 하지만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무려 5조 엔입니다. 5조 엔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세금부터 깎아주겠다는 건데 이러면 당연히 정부 재정에 대한 책임감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어떤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정말 치명적인 역설인데요. 먼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럼 당연히 정부 수입이 확 줄겠죠? 그럼 나라 살림이 불안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약해졌으니까 수입 물가는 다시 오르는 거예요. 와, 결국 물가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물가를 더 폭등시키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위험을 알면서 일본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걸까요? 결국 여기에는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 자료에서는 이 정책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바로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데에 반창고 하나 붙여서 잠시 가리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올리는 건 정권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없으니까 일단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주 영리한 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2년 뒤에 터질 게 확실한 시한폭탄을 떠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진짜 필요한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 같은 건 또다시 뒤로 밀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 선택이 앞으로 일본 경제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